이번 순서는 여러분들 애매한 종목에 대한 전략과 또 해법 제시해드리는 시간이죠. 애종남 카운슬링, 바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애매하신가요? 참으로 애매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요? 네오 인터내셔널인데요. 네. 그걸 모으다 보니 50%까지 모아졌습니다. 아이고, 네. 매수 가격은 그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신가요? 29,000원 됐습니다. 29,000원. 아우, 다행히.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게 왔다 갔다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네요. 네네. 아, 그러게요. 최근에 차트 보니까 정말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애매하세요? 안 움직이는 게 애매하고요. 네. 실제로는. 그리고 여기가 뭐 미얀마, 바스니 뭐니 하고 이게 종합 상사인데. 네. 참, 이 성장성 보고 선택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일이 있으니까 정말 힘듭니다. 네. 뭐 손실은 네. 많이 안 났으니까, 그래도 때가 되면 뭐 안 되겠나 하고 지금 아주 미련스럽게 붙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청자님 그 2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서 최근에 매수하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뭐 계속해서 처음에는 3만 원대를 한 매수했다가 10% 했다가 네. 뭐 또 29,000 몇백 원은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50%나 이렇게 매수해서 아주 네. 큰 돈 지금 목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오늘 종가랑 큰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많은 손해는 안 보고 좀 만회하시고 잘하면 수익도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한번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대우 인터내셔널 염승환 차장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다. 분석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고 수급도 별로 방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큰 소리는 안 나신 상황인데 상승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그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면은 일단 좀 하락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29,000원 정도,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인데 그 정도 좀 설정하시면 되겠고, 역시 짧습니다. 손절가도 한 28,000원 정도,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대우 인터내셔널 좀 약간 평가절하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이제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하신 그 종목이죠.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좀 들리는데 그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이제 미얀마 그 어떤 그 지분 가치가 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유가는 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지금 이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천연가스 가격은 그렇게까지 오르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우 인터내셔널도 하나의 그 자원 개발주인데 LG 상사라든가 현대 상사 이런 어떤 이제 비슷한 크기의 어떤 자원 개발주라든가 또 역시 정유주 쪽에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대규모 유전을 좀 보유하면서 자원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들 기업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약간 고평가돼 있는 데다가 최근에 실적 자체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이 꼭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요. 사실 포스코에 인수가 되면서 앞으로 성장성도 좀 상당히 크게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의 흐름만 좀 제가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보다 좀 비슷한 업종인데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으면서 더 좋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굳이 대우 인터내셔널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이걸 가지고 장기로 1년, 2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한숨 쉬시면서 이걸 고민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29,000원 정도 일단 매수가 진입을 하면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LG 상사라든가 아니면은 SK 이노베이션 같이 두 회사 다 지금 PER 6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그동안 이제 미얀마 그 가스전에 대한 어떤 가치 때문에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도 PER이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보다도 역시 한 50% 이상 비싸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면 또 물론 달라지겠지만 실적이 아직도 이렇게 정체되는 그런 국면을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투자 메리트가 좀 저는 낮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좀 다른 좀 대안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좀 교체를 하시면 좀 더 좋은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염승환 차장께서는 대우 인터내셔널 좀 별로 안 좋게 보고 계시네요. 실적도 정체가 돼 있고 투자 메리트도 낮다 때문에 같은 업종 중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 이런 의견 주셨어요. 윤준서 대표께서는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그 일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죠. 대우 인터내셔널 제가 봤을 때는 그 단계적으로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상승했을 경우에 그 단기 지금 31,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제가 좀 장기로 봤을 때는 4만 원 정도까지는 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비중 한 50% 가지고 갈 만큼의 어떤 그 매력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염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이제 그 제가 동일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것보다 훨씬 더 그 매력적인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매수가 근처 또는 그 위에서 일단 그 비중을 좀 많이 좀 줄이시는 게 좀 낫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기업 자체를 제가 이제 이 기업은 이제 상승은 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2001년도 성장 이후, 상장된 이후에요. 계속해서 매출 증가가 좀 나왔습니다. 그 매출 증가가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그런 증가가 나왔다라는 점을 일단 첫 번째로 좀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우 시절이죠. 네. 대우 시절에 대우 그룹들 다 이제 부실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캠코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부실 채권을 사갔던 그 정부 기관이 있는데 그쪽에서 봤을 때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상당히 좀 좋게 봤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그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자원 개발 외에 그 다른 부분, 그러니까 플랜트나 건설이나 또는 그 외적인 부분까지 계속 사업 영역을 갖다가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년에 이제 미얀마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상업 생산을 갖다 시작을 하거든요. 네. 상업 생산을 갖다가 재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지분 가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스전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은 내년부터 해가지고 그 내후년까지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수요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시면은 그 유틸리티 업종 중에서 미국도 지금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업종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최근 한 4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그 북한이나 러시아와 관계에 의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스 업종 자체의 그 업황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대우 인터내셔널 분명히 그 성장 가치는 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다만 그 우리가 이제 주가를 매수해서 보유할 때는 수익을 따져야 되는데 그 수익성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대비 어떤 그 성장 속도가 조금은 좀 낮다. 네.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저는 이제 그 같은 업종보다는 가스주죠.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는 그 한 4개월 동안 주가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관련된 가스주들이 있습니다. 뭐 인천도시가스라는 기업도 있고 또는 뭐 경동가스나 이런 가스주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그 관심을 좀 돌려서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비중 50%는 조금 많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을 반쯤 줄여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머지 25% 비중으로 31,000원, 4만 원까지 들고 가는 거 그런 건 괜찮을까요? 25% 정도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네. 많고요. 그것도 더 줄이고 매수가 근처에서 한 30% 줄이면 될까요? 한 40%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0% 비중으로만 목표 가격까지. 성장으로 보시고 투자를 좀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가지고 차라리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0.5배 미만의 지금 가스주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 종목들을 차라리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윤준서 대표께서는 일단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성장 가치도 있고 미얀마 가스전 관련 부문은 긍정적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을 10%만 좀 남기자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윤준서 대표는 상승 쪽으로, 염승환 차장은 하락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 손절 라인은 비슷하지만 목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염승환 차장은 목표가 29,000원, 윤준서 대표는 단기 목표가 31,000원, 장기 목표가 4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 확인 후에 애종남 카운슬링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